11강부터 마무리를 합시다. 11강부터 가보죠. Today, car sharing movement have appeared all over the world. car sharing이라고 알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카카오톡 같은 데서 했었어요. 카톡에서 맞아, 카풀 하는 걸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그렇게 많이 인기를 끌거나 그러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대중교통이 대단히 많이 발달해 있고, 뭐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전철이나 뭐 버스, 마을버스 다 합치면 못 가는 데가 없어요.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카쉐어링이 이렇게 막 발달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긴 한데요. In many cities, 많은 도시들에서 car sharing has made a strong impact on how city residents travel. 이렇게요. 동사 지금 2개, 접사는 여기 how. 이렇게요. 도시의 거주민들이 이동하는 방식에 많은 영향을 끼쳤대요. 영향력이 크다 이런 말이죠. Even in strong car ownership culture such as North America. 그러니까 심지어 미국 같은 곳,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은 자동차가 없으면 살기 힘들죠. 왜냐면 그 땅덩어리가 워낙에 넓기 때문에 보통 자동차로 많이 움직이잖아요. 물론 이제 대도시는 안 그러겠지만 대부분 자동차가 있단 말이야. 카쉐어링. 근데 이런 도시에서, 이런 나라들에서도,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한 소유가 굉장히 이렇게 좀 중요한 그런 나라에서도 카쉐어링이라고 하는 것이 has gained popularity, 인기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In the US and Canada, US and Canada 어딜 말하는 거야? 요거 North America 여기를 말하는 거죠. 북미 지역. 이런 데서 membership이 carsharing에 대한 membership, 뭐 회원 가입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은 now exceeds 1 in 5 adults in many urban areas. 많은 도심 지역에서 1 in 5, 1 in 5? 이게 뭐야? 1 in 5, 다섯 중에 하나. 5분의 1, 20%. 오케이?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나 많은 거죠. 전체 성인의 20%는 5명 중에 1명은 다 가입을 하고 있는 거니까 꽤나 높은 숫자가 되는 거죠. Strong influence on traffic jam and pollution can be felt from Toronto to New York, as each shared vehicle places around 10 personal cars. 동사 지금 2개, 접사는 여기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트래픽 잠, 교통체증이라든지 아니면 오염, 뭐 대기 오염이라든지 이런 오염에 대한 아주 강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can be felt, 느껴질 수 있습니다. 토론토부터 뉴욕까지, 토론토부터 뉴욕까지라고 하는 얘기는 캐나다부터 미국까지, 북미 지역. 북미 지역에서 이 카쉐어링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아주 강한 영향력들이 체감되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각각의 공유되어진 자동차, 그러니까 공유 자동차 한 대가 places around 10 personal cars, 10대 자동차만큼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10대 다닐 거 한 대가 다니는 느낌인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효과가 크다. City governments with downtown areas struggling with traffic jams and lack of parking lots are driving the growing popularity of car sharing. 전체 여기서부터 city부터 여기까지 전체 한 덩어리죠. 이 전체가 주어가 되는 건데 with부터 끝까지 묶어버리면 결국 주어는 얘입니다. government. 이 정부가 driving 막 끌어당기고 있죠. 뭘요? The growing popularity of car sharing. car sharing이라고 하는 것의 인기를 더 촉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교통 공간의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트래픽 잠으로 고통받고 있는 걸 겪고 있는 다운타운 에리어스의 시정부가, 그렇죠? 우리 서울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말하는 거죠.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카쉐어링이 좋아요. 카쉐어링이 인기 많아요. 뭐 이거 더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뿐이죠. 오케이? 카쉐어링이라고 하는 것에 뭐 영향 그리고 인기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혹시라도 제목을 쓰라고 하면 더 popularity and influence of car sharing. 그럼 되겠죠. 오케이? 자동차 공유의 인기와 그 영향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제목까지 됐으니까 다음으로 갈게요. In a study, 한 연구를 이렇게 보니까 a researcher pretending to be a volunteer
surveyed a California neighborhood, asking residents if they would allow a large sign reading "Drive carefully" to be placed on their front lawn. 동사 지금 두 개입니다. 접수 하나 필요하죠. 어디요? if. if는 어떻게 표시할까요? 네모죠. 이렇게 네모. 왜냐하면 여기 asking 이렇게 나왔잖아요. ask 이렇게 나온 다음에 명사가 나오고 명사가 나오면 묻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래서 여기 if부터 여기까지 묶어주면 되겠죠. 됐죠? 그러니까 이제 분사가 되게 많아서 이런 거 좀 가로 묶어줄까요? 이렇게. 자원봉사자인 척 한 거죠. 자원봉사자인 척 하면서 이제 물어본 거야. Surveyed California neighborhood. 캘리포니아 지역에 가가지고 막 물어본 거죠. 문장 끝났습니다. 문장 끝난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면 그냥 추가적인 정보니까 그냥 쭉 연결해서 해석해도 된다 그랬죠. 이렇게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냥 쭉 자연스럽게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뭘 물어봤냐면 거기 거주민들한테 혹시 여기다가 큰 표지판 하나 놔도 되겠습니까? 어떤 표지판이야? Reading, drive carefully 이렇게요. 운전 조심 이렇게. 안전 운전 대문자만 써 있는 그런 표지판 하나를 여기 당신 앞마당에 설치해도 되겠습니까? 내 앞마당에? 그렇죠. 여기다 설치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To help them understand what it would look like, the volunteer showed his participants a picture of the large sign blocking a view of beautiful house. 동사 지금 두 개. 접수 하나. 여기 what. 그러니까 이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저기 제가 이런 표지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표지판 설치할 건데 어떤 표지판이냐면 당신 집이 이렇게 예쁜 집이 이렇게 있잖아요. 당신 집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표지판을 세울 거냐면 착한 사람 눈에만 예뻐 보여. 자, 이런 집이 있는데 당신 앞마당에다가 표지판을 설치하는 거죠. 하지마 아닌데. 표지판도 이렇게 개간지인데? 이런 표지판 설치할 건데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너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마당이 없어서 괜찮습니다. 일단 불살라야죠 이거. 일단 이거 그들한테 알려줘야죠. 아, 이런 표지판, 그 표지판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해서 the volunteer showed his participants, 그 참여자에게 a picture of the large sign blocking the view of a beautiful house. 그 아름다운 집의 풍경을 가려버리는 blocking, 가려버리는 거대한 표지판의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의 his participant가 아까 나왔던 누구니? 여기 resident. 요 resident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 사람들한테 보여준 거죠. Naturally, 아주 자연스럽게 most people refused. 아니 당연히 거절하겠죠. 내 집을 이렇게 가리는데 꺼져 라고 하겠죠. But 그러나 in one particular group, 특정 집단이 an incredible 76% actually approved. 놀라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거절을 했는데 어떤 집단의 76%는 어떤 집단의 76%입니다. particular group. 어떤 집단의 76%는 거의 10명 중에 8명인 거죠. 그 사람들은 승인을 했대요. 이거를 대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most 대부분은 거절했죠. 대부분은 거절을 했는데 어떤 특정 집단이 있는 거죠. 특정 집단의 76%는 승인을 했어요. 그래, 우리 집 마당에다가 설치해 라고요. 이상하잖아. 대부분은 다 거절하는데 왜 그 집단은, 이 특정 집단은 왜 이걸 허용했을까요? 왜요? 이상하잖아. 가보니까 the reason that they agreed was this. 그들이 이것에 대해서 그래 괜찮아 알았어 설치해 라고 한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건데 2 weeks earlier, 2주 전에 these residents had been asked by another volunteer to make a small commitment to play a tiny sign that read be a safe driver
in their window. 동사 지금 2개. 동사 지금 2개니까 접수 하나 필요하죠. 어디에 있어요? 여기다. 이 사람들, 이 찬성한 집단 있잖아요. 요거 특정 집단.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2주 전에 이 사람들은 had been asked 질문을 받았어요. 어떤 질문 요청을 받았었냐면 by another volunteer 또 다른 애들이 와가지고는 저기 그 창문에 이거 앞마당 말고 그냥 창문에 tiny sign 창문에다가 in the window 창문에다가 tiny sign 굉장히 조그만 이거 스티커 하나 스티커 하나 정도 붙이는 거 허락해 주시겠어요? 라고 질문을 받은 거죠. 맞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조그만 거 스티커 하나 붙이는 거니까 since it was such a small 작잖아 조그매 그래서 simple request 되게 조그맣고 단순한 요청이니까 nearly all of them agreed 대부분이 다 뭐 스티커 하나 정도는 뭐 내 창문에 붙여줄 수 있지 뭐 나쁜 짓도 아니고 안전운전 하자는 거니까 알겠어 라고 했죠. 잠깐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과거에 뭐 했어요? 이 승인에 대한 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이 허가에 대한 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승인의 크기가 아주 사소한 아주 작은 승인을 한 거죠. 아주 작은 승인을 했으니까 어쨌거나 내가 뭔가 한 거야. 근데 비슷한 건 하기 쉽다는 거죠. 처음부터 큰 걸 하기 힘들지만 작은 것부터 단계적으로 하는 건 어렵지 않다는 거죠. 마음의 문을 여는 것도. 보통 이거 혹시 요거 들어본 적 있어요? 프랭클린 이펙트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진짜. 프랭클린 이펙트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얘가 얘를 엄청 싫어해요. 저걸 확 그냥 이러고 있어요. 싫어하는데 얘가 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얘한테 아주 사소한 요청 하나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야, 나 지우개 좀 빌려주면 안 돼? 이렇게요. 지우개 한번 빌려주는 거예요. 지우개 한번 빌려주고 지우개에다가 고마워 돌려주잖아요. 그 다음번 요청에 대해서는 다 들어줘요. 오케이? 아주 작은 요청의 승인. 그것이 큰 것에 대한 요청을 들어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왜냐면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다양한 설명이 있어요. 심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인지 부조화로 인하여 이렇게 나의 행동과 정신이 맞지 않으니까 나의 행동을 바꾼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복잡한 이야기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작은 승인을 하고 나니까 큰 것에 대한 요청을 들어줄 수 있다. The astonishing result was that 놀라운 결과가 있어요. 놀라운 결과는 that the initial small commitment 그 최초의 아주 작은 그 헌신과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deeply influenced their willingness to accept the much larger cost 2 weeks later. 2주 지나고 나니까 그 작은 요청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큰 요청에 화답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죠. 됐습니까? 필자의 주장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주장이 있거나 그러진 않은데 요 사소하고 작은 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큰 사건 여기 됐다 큰 엄청나게 큰 요청에 대한 승인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근데 요거는 그 내용 자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막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필자의 주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 내용을 이해하세요. 내용을. 다시 정리. 작은 요청, 작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오케이? 훨씬 큰 헌신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조금 봐봐. 할 거 많아요. 오케이? 흐트러지지 마시고 순간순간 멍 때리고 딴 생각하게 되잖아. 잘 생각해. 잘 생각하세요. 이거 수업하는 거 작은 거 하나 지금 잠깐 집중 못하는 거 장담컨대 그거 다 점수로 환산돼요. 오케이? 지금 한 명 하면 이름 불러가면서 막 집중시키고 그거는 초등학생들이 하는 거고 이거 자기 거야. 딴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해. 흐트러지지 마시고 정신 차려. 순간순간 멍해지면 스스로 채찍질 해야지. 바보처럼 굴지 마시고. 봅시다. Starting from birth. 잠깐 여기서 starting from birth 라고 하는 표현을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 들어야 돼요? starting from birth. 뭐가 떠올라야 돼요? 생일? no. 그게
이렇게 딱 듣자마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아 이거 선천적인 거구나.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이렇게 선천적으로. Babies are immediately attracted to faces. 선천적으로 아이들은 얼굴에 끌린대요. 오케이? 선천적인 거예요. 자, 정리. 베이비. 이 아이들은 선천적으로 사람들의 얼굴에 대한 끌림이 있어요. 아이들은 얼굴에 끌려요. 사람 얼굴. 근데 이것이 얼굴에 끌리는 게 선천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지문을 읽었을 때 지금 고1 정도 수준이지만 앞으로 더 가서 고2나 고3으로 넘어가서의 글들을 읽을 때 이런 건 되게 중요해요. 선천적인 것이냐 후천적인 것이냐. 그러니까 대립적인 구도를 자주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립적인 구도를 만들 때 남과 여, 서양과 동양 이렇게 따져가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인종으로 따지는 것도 성별로 따지는 것도 위험하다. 그런 식의 대립 구도를 만들지 않아요. 가장 먼저 만드는 대립 구조는 뭐냐면 과거와 현재, 오케이? 인간과 자연. 이 대립 구도는 굉장히 좋은 구도가 되거든요. 글을 이해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딱 읽자마자 아 이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처음에 딱 읽었을 때 아 이런 얘기인 것 같아 라고 예상하고 쭉 끌고 가는 거랑 도대체 뭐라는 거야 라고 하면서 가는 거랑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오케이? 차라리 딴 생각 그만하고 방금 얘기했다 야. 집중하라고. 5분도 안 돼서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임마. 대답해야지. 정신 차려. 봅시다. Scientists were able to show this by having babies look at two simple images. One that looks more like a face than the other. 동사 지금 두 개. 동사 지금 두 개고 접사는 여기 있어요. 실험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실험하냐? 문법적인 거 하나만 체크할게요. By having 잠깐 have 밑줄 무슨 동사? 사역동사. 얘 사역동사 나왔으니까 여기에 명사, 원형 부정사 이렇게 된 거야. 자, 실험 설계 해볼게요. 실험 설계. 자, 여기 베이비가 있어요. 베이비가 있는데 얘한테 두 개의 이미지를 보여준 거야. 두 개의 이미지야. 두 개의 이미지인데 첫 번째 이미지는 어떤 걸 보여줬냐면 보여준 이미지 첫 번째 이런 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냐. 이런 이미지를 보여준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됐죠? 그럼 봐봐. 글의 내용은 이거예요. 아이가 얼굴처럼 생긴 이미지에 끌린다. 얼굴에 끌린다 이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알죠? 애한테 야, 넌 어떤 게 더 좋아? 이렇게 물어봅니까? 그럼 애가 난 이거 더 좋아.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애기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반응이 오는 어떤 반응을 보죠? 만지거나 더 좋아하는 그럼 바라보는 거잖아요. 바라보는 건데 어디에 더 끌리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이의 그렇죠. 아이의 눈동자죠. 실제로 이런 아이를 데리고 하는 실험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이미지 뒤에다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아이의 시선이 머무르는 시간을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죠. 더 오랫동안 지켜봐요. 이거 뭐지? 이렇게요.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일 수 있죠. 이거 뭐지? 관심을 가지고. 저건 뭐야?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이의 눈동자가 머무르는 시간, 아이가 어디에 집중하는가? 그걸 보는 거죠. 오케이? 실험 원래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한번 보자고요. By measuring where the babies looked. 오케이? 아이가 어디를 바라보는가? 이렇게. Scientists found out the babies looked at the face-like image more than they looked at the non-face image. 이렇게. 동사 지금 4개입니다. 여기서 where이란 단어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 measuring이란 동사 뒤에 나왔다. 오케이? 네모로 표시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해석 어떻게 해야 돼? 어디에? 아이들이 어디를 보는 거지? 이렇게 어디를 보는지를 측정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알아낼 수 있었어요. 어떤 걸 알아낼 수 있었냐면 애들이 non-face image 요거 여기가 non-face예요. 이렇게 생긴 사람은 없잖아요. non-face image 그리고 여기 faced image face-like image라고 했구나. face-like image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더 오랫동안 바라봤다는 거예요. 더 오랫동안 봤어요. 오케이? 얼굴 같은 이미지를 더 많이 오랫동안 지켜봤다고요. 애 눈동자가 머무르는 시간이. Even though babies have poor eyesight. 왜냐하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었잖아요. 그 어두운 곳에서 10달 동안 있었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 딱 나오자마자 모든 것들을 다 봅니까? 아니에요. 다 보지 못해요. 시력이 별로 안 좋단 말이야. They prefer to look at face. 그들이 얼굴을 좋아해요. 얼굴에 대한 선호도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잠깐만, 이런 것도 마찬가지. 매번 말했었잖아. even though란 표현 보면서 우리가 뭐 하라 그랬어요? 이거 양보다. 양보니까 어떻게 해라? 서로 반대다. poor eyesight. 얘네 시력이 거지 같아요. 거지 같은 시력을 갖고 있어. 그럼 본다, 못 본다? 신빙성 있다, 없다? 없다. 보는지 안 보는지 몰라. 이거지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버리세요. 어디가 중요하다? they prefer. 이게 더 중요하다고. 그들은 어쨌거나 face, 얼굴을 좋아한다고요. 얼굴에 대한 선호도가 있다고요. 여기에 대한 선호가 분명히 있다고요. 근데 왜요? 왜? 알겠어. 얘네들이 얼굴을 선호한다라는 거 알겠어. 근데 왜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이유가 뭔데요? 이유. One reason babies might like faces is because of something called evolution. 동사 지금 두 개. 접수 하나 필요하죠? reason, babies, might. 여기 애들이 얼굴을 좋아하는 이유요. 사실 여기서의 that은 y로 바꿨어도 상관없어요. 관계부사. y가 돼도 됩니다. 애들이 얼굴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진화라고 불리워지는 것 때문이죠. 한마디로 뭐? 왜? 이거 뭐 때문이다? evolution 때문이다. 잠깐만. evolution이란 단어를 딱 듣자마자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선천적이구나. 맨 처음에 나왔었잖아요. From birth.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고요. 선천적으로. 됐습니까? 좀 더 가볼게요. 진화? 이건 또 뭔 소리야? 가볼게. Evolution. 이 진화라고 하는 것은 involves changes to the structure of the organism, such as the brain, that occur over many generations. 이렇게요. 동사 지금 두 개, 접수 하나요? 사실 이 진화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게 변화를 포함하고 있죠. 왜냐면 involve란 단어 있잖아요. involve가 뭐냐면 이 볼브가 도는 거거든요. 볼브 안으로 도는 거잖아요. 이렇게 포함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포함합니다. 뭘 포함하고 있냐면 변화라고 하는 건 포함하고 있어요. To the structure of an organism. 유기체의 구조에서의 변화. 예를 들어서 이제 뇌라든지 뇌 구조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런 애들부터 시작해서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이런 애를 오면서 직립보행을 하면서 뇌의 크기가 점점 커지잖아요. 오케이? 뇌가 작았다가 뇌 구조가 바뀌는 거잖아요. 크기도 구조잖아요. 맞습니까? 이런 거 바뀌게 된다고요. That occur over many generation. 수세기 동안. 여기 수식하는 건 얘 수식하는 겁니다. 선행산 얘예요. 수일치 잘 봐. 이렇게 이렇게 수일치 되는 거야. 수세기 동안 세대 동안 발생하는 그러한 변화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The changes. 근데 이러한 변화는 잠깐 여기서 이러한 변화는 help the organisms to survive, making them alert to enemies. 이것도 마찬가지로 making them 이거 지금 보면은 분사구문 뒤에 나오고 있잖아. 여기 뒤에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쭉 해석하면 되는 거야. 해석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이러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 유기체가 잠깐만 the organisms 이렇게요. 오케이? 그 유기체가 생존하는 것에 도움을 주고 그들이 적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해줍니다. 이렇게요. 됐습니까? 잠깐 적어볼게요. 진화라는 것이 그 이유가 돼요. 근데 그 진화라고 하는 것은 유기체의 구조 변화 라는 걸 포함하고 있고요. 그 구조 변화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생존 확률이 높아지죠. 생존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 얘네가 적을 인식한다는 거죠. 나쁜 놈이다 이거죠. 오케이?
나 잡아먹으러 온다. 이거라고요. 보자마자 튀어야 돼요. 보고 뭐야 나쁜 놈이야 좋은 놈이야 한참 바라보잖아요. 벌써 뒤졌어요. 오케이? 보고 튀어야 돼요. 바로. By being able to recognize faces from afar or in the dark. 어둠 속에서 멀리에서 얼굴을 인식함으로써 인간은 were able to know someone was coming and protect themselves from possible danger. 저 멀리서 뭐가 온단 말이야. 이렇게 왔는데 딱 보자마자 저거는 우리 엄마다. 이렇게요. 우리 가족이다. 이렇게요. 오케이? 한 번에 알아채야 돼요. 얼굴을. 근데 딱 머리에서 봤는데 저거 곰이네 튀어.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에 no. 네. 얼굴을 인식함으로써 위험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게 된 거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왜 얼굴을 인식 잘하는지 아시겠어요? 생존. 되셨죠? 그럼 봐봐. 이걸 전체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우리도 얼굴 인식 잘합시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은 없는데 딱 두 가지예요. 아이가 얼굴 인식을 잘한다. 왜냐하면 이건 진화, 즉 생존과 관련되는 거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사실 이제 우리가 번역 문제 이렇게 나오니까 자 얘를 이거 원래 이제 기존에 순서 정하는 문제였으니까 자 요약문 완성해 보세요. 빈칸 2개 이렇게 뚫어 놓으면 오케이? 아이들이 얼굴이 빈칸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얼굴에 대한 선호가 나올 수도 있고요. 오케이? 얼굴에 대한 선호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진화론적인 evolutionary 뭐 이런 식의 단어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핵심이 되는지 그걸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People spend much of their time interacting with media, but that does not mean that people have the critical skill to analyze and understand it. 동사 지금 3개. 동사 3개니까 접사는 2개. 제일 먼저 어디요? but. 그리고요? 이 앞에 있는 that은 아니야. 이건 그것이야. 여기 that. 오케이, 좋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됐죠? 동사가 3개, 접사 2개. 됐죠? 근데 여기는 어차피 요 that이라는 거 있잖아. 요 that이 뭘 말해요? 이 that이 뭐예요? 앞문장 말하는 거죠. 그죠? 앞문장 말하니까 그냥 이거 다 합쳐서 이렇게 합쳐서 그냥 한 단어로 바꿔도 되죠.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우리 되게 많이 봤던 거죠. 어떤 거? spend. 자, spend 뭐 나와야 돼? 시간. 그러다 뭐 나와야 돼? ing. 이렇게. 사람들이 미디어와 이제 인터랙트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 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너희가 사실 취미를 즐기고 뭔가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짬짬이 너희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인스타그램에서 뭐 짧은 그런 동영상으로 본다든지 쇼츠 이런 거 본다든지 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뭐 미디어를 되게 많이 접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합니까? 다 분석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됐습니까? 잠깐. 첫 문장에서 그럼 머릿속에 담아야 되는 거. 첫 문장을 딱 읽자마자 이런 얘기구나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미디어 소비는 되게 많아요. 오케이? 미디어를 많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소비라고 말한 거예요. 오케이? 미디어를 소비하는 건 굉장히 많지만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 미디어를 이해하거나 분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오케이? 그럼 잠깐 봐봐. 딱 보자마자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럼 우리가 미디어를 소비하는 방식은 어떻다? 깊숙한 거다? 아니면 피상적인 거다? 피상적이다. 그럼 피상적으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소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요 질문 되게 단순하잖아요. 첫 문장 딱 읽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요. 글을 읽어야 돼. 단순하게 영어로 써 있는 것이 한국어로 바뀐다 정도 수준에서 멈추시면 안 돼요. 고1 수준이 아니라고. 고2, 고3으로 가려면 글을 읽고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자꾸 생각해야 돼.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 능력이 여기 있었지 찾았네. 이거 안 돼요. 그런 일은 없어요. 오케이? 계속 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지? 어떤 말 하고 있는 거지? 글이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지? 필자가 무슨 주장을 하는 거지?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막 계속 쭉쭉쭉 나가잖아. 그러니까 정신 팔지 말고 집중하라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해석했을 때 문장 같이 쭉 읽고 이런 얘기네, 저런 얘기네. 자꾸 생각해야 돼요. 단순히 문장을 뭐 이렇게 동사 찾고 접사 찾고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된다고. 내용을 보셔야 돼요. 지금 아시겠죠? 아, 저런 거구나, 저런 이야기구나, 이런 논리구나, 저 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 해석은 이건데 저 사람이 쓰는 건 이렇게 쓰네. 아, 저 내용이구나. 이걸 파악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글을 읽으세요. 글을. 이게 진짜예요. 좀 더 갈게요. One well-known study from Stanford University in 2016 demonstrate 동사예요. That youth, 젊은이들이 are easily fooled by misinformation, especially when it comes to through social media channel. 이렇게요. 동사 지금 두 개입니다. 이 comes도 있는데 왜 안 하셨습니까? When it comes to? When it comes to? 이건 그냥 쭉 묶으시면 되죠. When it comes to. 무엇을 통해? 뭐를 통해서. 오케이? 잠깐 뭐뭐 통해서 뭐뭐에 대해서 이게 좋겠다. 미안해. 뭐뭐에 대해서. about 정도의 의미라고 보세요. 그러면 접속사가 여기 하나만 있죠. 이렇게요. 되게 유명한 연구가 있나 봐요. 2016년에 뭐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뭐 실험을 했는데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이 실험의 결과가 중요하죠. 실험의 결과가 뭐냐? 젊은이들이 너희들이 아주 쉽게 바보가 된대요. 쉽게 멍청이가 되는 거죠. 뭐에 의해서? 미스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오케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가짜 뉴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하나 돌면 진짜? 막 이거 다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 다친 애가 있으면 손가락 잘렸다. 막 이런 거 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특히 뭐에 대해서? through social media channel. 인스타라든지 아니면 카톡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확 돌면 그게 진짜가 돼버리잖아요. 오케이? 뒤에 This weakness is not found only in youth, however. 그러나 이게 젊은이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Only in youth. 젊은이들 사이에선 발견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많이 그렇긴 하죠. 왜냐하면 사실 이거는 젊은이들이 바보 멍청이라서 잘 속는다가 아니라 아무래도 그들이 이제 소셜 미디어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일지라도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연구 from New York University found that people over 65 shared 7 times as much misinformation as their younger counterpart. 와, 놀랍네요. 65세 이상의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그런 것보다 7배나 더 많은 misinformation, 잘못된 정보를 공유한다라고 하는 걸 알아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All of this raises a question. 이 모든 것들은 뭔가 의문을 품게 해요. What is the solution to the misinformation problem? 그렇다면 이 잘못된 정보, 페이크 뉴스, 거짓 정보, 거짓 뉴스, 가짜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은 없을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Government and Government and tech platforms certainly have a role to play in blocking misinformation. 이 잘못된 정보를 막는 것에 있어서 정부 그리고 뭐 네이버, 다음, 카카오 뭐 이런 애들이 테크 플랫폼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 얘네가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러나 our individual need to take responsibility for combating this threat by becoming more information literate. 그러나 뭐 정부가 나서고 기업이 나서고 돼야겠지만 그러나 결국엔 한 개인이 need to take responsibility 책임이 있는 거다. 개인도 책임이 있다. 이러한 위협에 싸우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by 어떻게 해서 become more information literate. 잠깐 재밌는 표현인데요. 여기 information literate 여기다 밑줄치시고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information literate 무슨 뜻이에요? 원래 리터릿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읽고 쓸 수 있는 이란 뜻이야. 그럼 정보를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됨으로써 이러한 위협과 싸우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인포메이션 리터릿이 되라. 무슨 말이에요? 얘가? 그렇지. 분별력. 읽고 쓸 수 있는 거니까. 이 정보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라는 말인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글을 좀 정리해 볼게요. 미디어 소비는 많아요. 근데 이해와 분석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와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어떤 거? Fooled by misinformation. 이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바보가 된단 말이야. 특히 누구? 젊은이들이 in youth, 젊은이들이. 근데 여기에 however가 있는 거죠. 그러나 젊은이만 그런 거 아니죠. 이 반대에 누가 서 있는 거야? 65세 이상. 아니 오히려 이분들이 7배 곱하기 7의 미스인포 곱하기 7이야. 잘못된 정보를 7배나 더 많이 공유를 한대요. 오케이? 그러니까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만 그럼 이거 문제다 큰. 그럼 요 현상, 이러한 현상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이냐? 이 글에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정부와 기업이 나서야 된다. 정부와 기업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 조치가 뭔지는 안 나왔어요. 그냥 뭐 정부와 뭐 기업이 나서야 돼. 그런데 however 정부와 기업의 맞은편에 서 있는 게 누굽니까? 우리 한 개인이죠.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근데 마지막에 개인이 어떤 책임을 져야 돼요? 이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 것은 요 information, 이 정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literate 할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꽤나 비유적인 표현인 거예요. 오케이? 왜냐면 읽고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글자를 읽고 쓸 수 있다라고 보통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보에 대해서 읽고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비유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거 의미하는 바가 뭐야? 21번. 오케이? 의미하는 바가 뭐야? 라고 하면 요거 쓰시면 돼요. 오케이? critical thinking.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이런 거죠. 됐습니까? 요거 알아주세요. 됐죠? 이거 내용이 좀 되게 단순해요. 그냥 뭐 짧아가지고 바로 갈게요. Almost all major sporting activities are played with the ball. 사실 스포츠라고 하면 구기 종목이 많잖아요. 사실은 공 갖고 노는 게 되게 많은데 옛날에 그런 생각 했었어요. 아, 고등학교 남고 체육 선생님은 참 좋겠다. 나와서 공 하나 던져주면 애들이 개떼처럼 몰려가서 놀잖아요. 그래서 참 좋겠다. 그냥 공 던져주고 놀면 되니까. 애들이 막 떠들썩 이쪽에다 공 던지면 되잖아요. 나눠줘서 뛰어다니잖아. 그죠? 농구공 하나, 축구공 하나. 그럼 끝나는 거죠. 나도 그랬거든. 그래서 The rules of the game always include rules about the type of ball that is allowed, starting from the size and weight of the ball. 동사 지금 2개. 접속사는 여기요. 근데 게임의 규칙 있잖아요. 그 경기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include rules about the type of ball that is allowed. 그 허용되어진 공의 형태에 대한 규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볼링을 말하더라도 볼링도 공이잖아요. 볼링공 같은 경우는 무게 이런 거 있고요. 축구나 야구도 공인구라는 게 있죠. 공인구.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수들이 이제 그 미국 가서 투수 많이 가잖아요. 류현진만 하더라도 몇 번 수술했잖아요. 벌써 2번째인가 토미존 수술하고 막 그러던데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투수들이 가서 왜 자꾸 어깨에 탈이 나죠? 미국 공인구가 우리나라 공인구보다 더 매끈해요. 더 매끈매끈하고 실밥이 더 솟아있지 않아요. 우리나라 실밥이 더 솟아있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채기가 좋아요. 우리나라 공은. 손을 이렇게 채서 변화구를 던지거나 하기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실밥도 더 이렇게 더 매끈하고 가죽도 더 매끈하니까 변화구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럼 내가 평소에 공을 던질 때 어깨를 쓰는 것보다 더 써야 되는 거야. 팔꿈치에 충격을 더 줘야지만 변화구가 제대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던지던 거랑 다른 방식으로 공을 던지게 되고, 그러니까 부상이 있고. 축구도 마찬가지죠. 좀 있으면 월드컵 하잖아요. 맙소사 11월에 월드컵을 해요. 근데 월드컵을 하는데 월드컵 하면 항상 뭐가 나와요? 공인구가 나오죠. 지금 훈련할 때 공인구로 훈련을 해요. 자꾸만. 왜냐하면 공인구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반발력이라든지 공을 찼을 때 반발력 이런 거 좀 다 달라가지고 거기에 빨리 적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옛날에 한번 그런 적 있었어요. 그 뭐 이렇게 완전 탱탱볼 같은 공인구가 한번 있었더래가지고 툭 했는데 막 이상한 데로 날아가고 막 골키퍼도 환장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공이 막 흔들리고 막 이런 공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인구 되게 중요해요. 봐봐. 그러면 경기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공의 크기, 공의 무게, 공의 어떤 매듭이라든지 뭐 전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규칙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부터 됐어요? 좀 더 갈게요. Starting from the size and weight of the ball. 공의 크기라든지 공의 무게라든지 이런 거 다 포함된다라는 거죠. 뒤에 The ball must also have a certain stiffness. 이게 그 단단함 정도. 이게 그 이제 단단함의 정도에서도 차이가 나요. 축구공 같은 경우 특히나 그렇죠. 농구공도 그렇고요. A ball might have the correct size and weight, but if it is made as a hollow ball of steel, it will be too stiff, and it is made from light foam rubber with a heavy center, and it will be too soft. 이렇게. 동사 지금 하나, 둘, 5개. 좀 4개 필요하죠. but 그러나 if 만약에 그 공이 as a hollow ball or steel 강철의 텅 빈 공으로서 만들어지면 그건 너무 뻑뻑할 거예요. And 만약에 그것이 light foam rubber 어떤 고무 재질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with a heavy center 가운데는 엄청 무거운데 겉은 이렇게 부드러운 러버로 만들어져 있다면 이건 너무 또 부드러울 거예요. 오케이? 어느 쪽이 이건 마음에 들지 않아요? Similarly, 마찬가지로 along with stiffness, 이 단단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a ball need to bounce properly, 제대로 통통 튀겨야 되거든요. 튕기는 것도 적당해야 돼요. A solid rubber ball would be too bouncy for most sports. 너무 통통 튀기면 대부분의 스포츠에 잘 맞지 않죠? 그죠? And a solid ball made of clay, 이게 점토로 만든 점토로 만든 이렇게 만들어진 solid 단단한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은 would not bounce at all. 저는 튕기지 않으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별로일 거고요. 결국 학습말이 뭡니까? 잘 만들어. 이 스포츠 뭐 주로 이 볼 인 건데 이 볼의 특성이 딱 정해져 있다. 오케이? 특성이 정해져 있다. 2가지. softness and stiffness. 이렇게요. 됐어요?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여기 사이에 similarly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됐죠? 할게요. 만약에 당신이 수학 방정식, equation이라고 하는 게 방정식입니다. 만약에 당신 방정식을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당신은 아마도 28 plus 14 equals 42 라고 쓸 겁니다. 이렇게 쓰지는 않겠죠? 누가 이렇게 서술해서 쓰겠어? 이렇게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마도 당신 그렇게 쓰지 않고 it will take too long to write and it would be hard to read quickly. 너무 길기도 하고요. 읽기도 힘들고 하니까 이렇게 쓰진 않고 당신 아마도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쓰겠죠. 수학 방정식. 오케이? 수학 방정식 이렇게 쓰겠죠. 앞부분에서 수학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을 기호화하는 거죠. 숫자도 하나의 기호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기호화라고 하는 걸 한 거예요. Chemistry is the same way. 화학도 마찬가지. 수학이랑 화학이랑 마찬가지. 그러니까 수학이랑 화학이랑 같은 공간에 있는 겁니다. 같은 라인에. 화학도 마찬가지인데요. 화학자가 have to write chemical equations all the time. And it will take too long to write and read if they had to spell everything out. 동사 지금 3개. 접선 2개 필요하죠? 여기요. 그리고 화학 방정식도 사실은 뭐 우리가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화학 방정식이 이거잖아요. H2O.
야, 날 바보로 하는구나. 쉽지 않은 방법. 이거 진짜 아무도 모르는데. 공산쌤도 이거 박수 쳤다. 여기까지. 이게 뭐예요? 이게 뭔지 저기 뭐예요? 포도당. 야, 날 바보로 알고 있는 거야. 김정현 기다려라. 김정현 망했다. 야, 나 대학 나왔어. 아무튼. 근데 이거를 전부 다 쓰려고 하면 너무 길잖아요. 마치 우리가 수학 28 플러스 14 equals 42 이렇게 썼던 것처럼 다 쓰려고 너무 길다고요. 너무 기니까 그래서 너무 길고 힘드니까 이유는 똑같아요. 너무 길고 힘들어서. 잠깐만. 수학과 화학 둘 다 마찬가지로 이거를 다 쓰면 too long 또 하나 hard to read 읽기도 어렵고요. 이러니까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뭐냐? 나오게 된 게 줄여서 말하는 거죠. 줄여서 말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28 더하기 14는 42 이렇게 되는 줄여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화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chemists use symbols. 잠깐만. Just like we do in math. 우리가 수학에서 딱 그러는 것처럼 just like 딱 그러는 것처럼 심볼을 사용했습니다. 잠깐. 그러면 필자는 요 숫자 기호 있잖아요. 요 숫자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볼이다. 뒤에 a chemical formula lists all the elements that form each molecule and uses a small number to the bottom right of the element symbol stands for the number of atoms of that element. 동사 지금 3개, 접사 2개 필요하죠. 제일 먼저 여기 that이요. that form each molecule. Okay? 각각의 분자를 구성하는 요소를 쭉 써는 거죠. 그 원소기호 이런 거 요즘에도 외우나요? 그 이렇게 된 표 있잖아요. 이렇게 된 거. 근데 야, 그만해. 근데 사실은 이 표 근데 나도 왜 기억하냐면 고등학교 때 나를 가르치셨던 화학 선생님이 정말 수업을 잘하시는. 나 옛날 사람이라서 그 사탐 과탐을 다 하던 그때 그 시절 사람이라서. 학력고사는 아니고 야, 학력고사는 너희 아버지 시대잖아. 그래서 사실 이제 문과 이과 다 했었는데 옛날에 고등학교 때 가르쳤던 화학 선생님께서 수업을 정말 재밌게 잘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재밌으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거를 과감하게 이걸 내가 외워야겠다. 이거 주기율표라고 그러나요? 이거를 다 외워야겠다 생각해서 도전을 했었어요. 자, 여기까지. 그 다음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거 쭉 가잖아. 그때 그 기억이 남아서. 근데 생각해보면 요거잖아요. 기호. 요거 심볼을 사용한 거예요. 각각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플러스 1가 마이너스 1가 뭐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use a small number to the bottom right of the element symbol. 이 심볼, 엘리먼트 심볼의 bottom right 여기다가 작은 숫자를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오케이? H2, H 분자가 2개 이거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2 stands for the number of atoms of that element. 그 요소의 원자의 개수를 상징하기 위해서 이 숫자를 사용했었죠. 어쨌거나 중요한 거 뭘 사용한다는 거예요? 심볼을 사용한다는 거죠. 심볼. 오케이? 예를 들어서 the chemical formula for water is H2O. 사실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게 뭐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써야 되죠. 이렇게 써야 되죠. That tells us that a water molecule is made up of 2 hydrogen, H and 2 atoms and 1 oxygen.
오케이? atom 이렇게요. 얘가 우리한테 말해주는 것은 water molecule 이제 물 분자라고 하는 것은 2개의 수소와 1개의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얘예요. 이거죠. 이거. 오케이? 그리고 화학에서 뭐 이렇게 똑같이 too long하고 too hard 하니까, hard to read 하니까 여기서 상징을 사용했는데 이 화학에 대한 예시, 이 화학에 대한 예시로 나오는 것이 H2O 이렇게 되는 거고요. 됐죠? 뭐 이 정도 이야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바로 다음으로 갈게요. 그 사진 찍다 보면 그 눈에서 레이저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 플래시 팍 터졌을 때 레이저 나오잖아요. 눈에서 고양이 눈처럼 이렇게 막 레이저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왜 그래요? 안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번에 생명과학. 야,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고생하신 라면 완벽한 남자. 몰라. 그래서 있어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 빛이 들어오는 게 어떻게 들어옵니까? 쭉 반사돼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상이 여기에 맺히잖아요. 상이 맺히지 않는 것이 블라인드 스팟, 맹점이 되는 거고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빛이 이렇게 들어올 때 요게 동공이거든요. 요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퓨필이라고 부르거든요. 퓨필이 뭐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퓨필은 뭐예요? 그죠? 학생으로 알고 있죠. 근데 학생이라고 할 때 학생을 2가지로 말해요. 학생을 student라고 지칭할 때도 있고요. 학생을 pupil이라고 지칭할 때가 있거든요. 어떤 뉘앙스의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 student 같은 경우는 study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적인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아카데미컬하게 뭔가를 하는 걸 이제 student라고 하고요. pupil은 뭐냐면 동공이라고 하는 그냥 투과시키는 거잖아요. 빛을 그냥 통과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있는 그대로 쭉 받아들이는, 굉장히 순종적이고 그러니까 좀 어리겠죠. 수준 아카데미컬하지 않고 조금 수준이 낮겠죠. 학문적인 수준이 그런 걸 pupil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공이 pupil인데 학생이 pupil이다. 왜? 그냥 쭉 받아들이니까요. 빛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처럼. 근데 사실 빛이 들어왔다가 이렇게 눈을 깜빡이잖아요. 깜빡이는데 빛이 들어왔다가 감으면 나가지 않을 텐데 뜬 상태에서 빛이 그냥 반사해서 바로 나가버리면 이 뒤에 것이 그냥 비쳐 보이겠죠. 이 뒤에는 뭐 있어요? 시신경 있잖아요. 시신경에는 뭐? 혈액이 흐르죠. 피가 흐르잖아요. 피는 무슨 색깔입니까? 빨간색이잖아요. 우린 고양이 눈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어떤 말인지? 이렇게 빛이 바로 들어왔다가 바로 반사돼서 나가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양이 눈처럼 그러니까 플래시가 터졌을 때 고양이 눈이 되는 거죠. 순간적인 현상이죠. 그것이. 가볼까요? 그 얘기예요. 당신이 파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파티장에 있어요. 신났죠. 사진 찍어야죠. 그러니까 It is dark and a group of friends ask you to take a picture of them. 애들 신났는데 좀 어두워요. 어두운 상황에서 친구가 야 사진 좀 찍어줘. 우리 사진 좀 찍어줄래? 라고요. You grab your camera, point and shoot your friends. 당신이 카메라를 움켜쥐고, 사실 이렇게 다 동사거든요. 움켜쥐고 초점을 맞춘 다음에 당신 친구의 사진을 팍 찍어줍니다. 플래시가 팍 터졌겠죠. The camera automatically turns on the flash as there is not enough light available to produce a correct exposure. 사실 이 빛의 노출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사진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니까. 빛이라는 거 되게 중요하니까 빛이 없어가지고 이게 충분한 빛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플래시가 켜졌어요. 자동적으로 플래시가 팍 터졌어요. The result, 결과는 is half of your friends appear in the picture with two bright red circles instead of their eyes. 동사지문 2개, 접사는 the result is that 여기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결과는 half of your friends, 네 친구들 중에 한 절반 정도가 눈 대신에 근데 빨간색 서클을 가진 그런 사진이 나왔어요. 친구 사진 찍었어요. 친구 사진 찍고 친구가 이렇게 둘이 우리 사진 찍어줘 했는데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있는 거라고요. 오케이? 이렇게 사진이 나온 거야. 외계인이야 뭐야. 잠깐. 근데 여기서 문법 하나만 체크할게요. 하나만.
너무 명백하게 나와서. 요거는 이제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 하나 하프 오브에 비춰주세요. 하프 오브. 하프가 뭐예요? 절반. 절반이니까 2분의 1이죠. 2분의 1 분수잖아요. 분수 나왔어요. 분수. 뭐야? 부분 표시죠. 여기서의 오브는 부분 표시를 나타내는 오브죠. 우리 오브가 소유 관계가 아니라 부분을 나타낼 때는 어디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뒤에가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소유 관계일 땐 뒤에 거에 앞에 것이 되는 거고요. 부분 표시일 땐 뒤에 있는 명사가 중요하거든요. 이 뒤에 뭐 나왔어요? friends라고 하는 복수형이 나왔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appear 이라고 하는 수일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친구들이 이렇게 고양이 눈을 하고 나와버렸네. 외계인처럼 나와버렸어요. This is a common problem called the red eye effect. 이게 바로 red eye effect라고 불리워지는 흔하게 발생하는 일이래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 카메라로 대부분 사진 찍는데 핸드폰 카메라 굉장히 머리가 좋았죠. 굉장히 머리가 좋아져서 이렇게 red eye effect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으로만 발생하는 사건이니까 요즘 카메라들은 사진을 그렇게 찍잖아요. 순간적으로 사진을 팍팍 찍어놓고 가장 좋은 사진을 지네가 선택을 하죠. 가장 적합한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적합한 걸 이렇게 조합을 해서 그 사진을 이렇게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잖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와 굉장히 빠른 정확성으로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사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그냥 이렇게 정말 카메라 뭐 이렇게 그 디지털 아니고 그냥 카메라로 찍었을 때는 이런 현상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It is caused because the light from the flash penetrate the eye through the pupils and then gets reflected to the camera from the back of the eye where a large amount of blood is present. 이렇게요.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기가 이유가 되는 거죠. 동사 지금 4개, 접사 3개 필요해요. A, because.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 end. 그리고 여기 where. 여기. 우리 and나 or이나 but이 나오면 여기가 동그라미 2번이라고 했죠. 그럼 어디? penetrate가 동그라미 1번이죠. penetrate가 뭔 뜻이에요? 그 농구 할 때 태웅아, 우리 농구 잘하는 태웅아, 농구 할 때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수비수 이렇게 있는데 여기로 확 파고 들어가는 걸 뭐라 그래요? 그런 거 못하는데. 그게 보통 옛날에 드라이브인이라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근데 요즘 드라이브보다 penetration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냥 penetration. penetrate가 뭐예요? 침투하다, 파고들다 이런 뜻. 침투하다. 그죠? 자, 이게 발생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면 the light from the flash. 그 플래시로부터의 빛이 through the pupil. 그 동공을 쫙 지나서 눈을 파고들어요. 파고들고 우리 눈의 뒷면, 아까 보여드렸죠? 눈의 뒷면, 그 시신경이 있는 그 지역에 반사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혈류, 피라고 하는 것이 흐르는 거죠. 됐어요? 피가 빨간색이잖아요. This blood is the reason why the eye look red in the photograph. 이게 바로 사진 속에 눈이 빨갛게 보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This effect is more noticeable when there is not much light in the environment. 동사 지금 2개, 접선 여기요. 사실 이런 게 이제 보통 주변의 빛이 좀 충분하지 않을 때, 주변 빛이 없을 때, 이럴 때 보통 많이 발생을 합니다. This is because 왜 그러는 거냐면 pupils dilate when it is dark. dilate라고 하면 여기 확장시키다라는 단어, 이 단어 꼭 외워두세요. 옛날엔 이 단어를 이렇게 줬는데 요즘은 안 줍니다. 외워두셔야 돼요. Allowing more light to get inside the eye and producing a larger red eye effect. 동사 지금 2개고요. 접선 여기 있어요. 근데 알겠다. 반사돼서 그러니까 빛이 동공을 통해서 쭉 반사돼서 나가가지고 빨간색으로 보인다는 건 알겠는데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뭔 상관이냐라고 하면 우리 고양이 눈만 하더라도 밝을 때 이렇게 좀 좁아지잖아요. 이렇게 밝을 때 눈이 이렇게 가늘어지잖아. 왜냐면 빛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가늘어지고 어두울 때 이게 커지잖아요. 왜냐면 빛이 적으니까 많은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눈을 크게 뜨게 되는 거잖아. 눈을 크게 뜨는 만큼 동공이 많이 벌어지게 되고요. 많이 벌어지게 되니까 빛을 많이 흡수하게 되고요. 빛을 많이 흡수하게 되니까 반사가 더 잘 일어나게 되고요. 이런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Even though two variables seem to be related, there may not be a causal relation. Even though 이렇게요. 생각해봐. 까마귀가 날았어요. 배가 떨어졌어요. 오케이? 까마귀가 날았어요. 배가 떨어졌어요. 어때요? 이 두 가지의 사건에 관련성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까마귀가 후두둑 나니까 배가 떨어졌다고요. 관련성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있어 보이죠? 두 개의 변인이, 오케이? 두 개의 변인이 seem to be related, 관련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양보입니다. 사실 이렇게 관련되어 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이겠지만 there may not be a causal relation. 여기서 casual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지 마시고 어디다 써야 되지? 여기다 쓸게요. 그냥 이게 casual, 이건 뭡니까? casual? 가수? casual이 뭐예요? casual 이렇게 하면 이건 격식이 없는 informal하고 같은 단어로 생각하면 돼요. 내가 입은 건 formal, 그러니까 타이도 메고 셔츠도 입고 formal. 너희가 입은 게 casual 이렇게요. 오케이? 그러니까 격식이 없는 거란 뜻이죠. 격식이 없는 뜻이고요. causal은 cause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인과. 오케이? 그러니까 causal relation이라고 하면 인과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인과관계. 그래서 관련성이 있어 보이지만 두 사건의 인과관계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실 까마귀가 난 거랑 배가 떨어진 거랑 뭔 상관이에요? 아, 까마귀가 배를 확 떨어뜨리고 간 겁니까? 아, 그런 거예요? 오케이, 그럴 수 있죠. In fact, 사실은 the two variables may merely seem to be associated with each other due to the effect of some third variables. 사실은 이런 거죠. 배. 야, 까마귀 어떻게 그려야 되지? 그냥 날개 그리는. 까마귀. 자, 이렇게. 아니 이 현대미술은 이렇게 하긴 해. 야, 그림은 어떻게 안 돼? 그래서 이렇게 까마귀가 날자. 오케이? 그 배가 떨어졌다고요? 오케이? 까마귀가 배를 떨어뜨렸네. 저 까마귀 나쁜 새끼.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떤 애가 왜? 아. 자, 이렇게 얘가 이런 거죠. 생각해 보니까 도윤이가 배고파. 도윤이가 배고픈데 사실은 보통 이제 도윤 A면 손을 뻗으면 배가 닿죠. 근데 사실 이제 누군가는 누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는 안다니까 도구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짝대기 이런 해서 내가 저 배를 먹어야지. 짝대기로 나무를 빡 쳐서 배가 떨어지고 그것에 놀란 까마귀가 날아갈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럼 까마귀가 배를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예요? third variable이죠. variable. 제3의 변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수도 있다고요. 봐봐. 사실 그 두 개의 변이는 그냥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일 뿐이고, due to the effect of some third variable. 그러니까 제3의 변인으로 인해서 그 두 개의 변인이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 거라고요. 실제로는 관련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뒤에 sociologists call such misleading relationship spurious. 이것도 뭐라고 불러요? 이것을 spurious하다라고 불러요. 여기요. 오케이? 이런 현상을 spurious 이렇게 부른다고요. spurious구나. 이렇게요. OUS 이렇게 부른대요.
A classic example is the apparent association between child shoe size and reading ability. 이건 좀 근데 사실 이게 이 예시가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거든요. 사실은 아이의 신발 사이즈랑 독서 능력이랑 아이의 신발 크기랑 독서 능력 아메리카 스타일. 정말 유머예요. 이게 관련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큰 신발을 신으면 책을 잘 읽고요. 작은 신발을 신으면 책을 못 읽어요. 윤준이 형은 이게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준영이는 야 어떡하냐? 천재 되는 거죠. 잠깐만. 근데 뒤에 나오겠지만 사실은 여기서의 제3변이는 뭐냐? 나이죠. 나이. 그러니까 아이가 커갈수록 아이예요. 아이. 그래서 children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의 신발 사이즈라고 한 거예요. 어른들은 나이를 먹더라도 발이 커지지 않잖아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발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큰 신발을 신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많다라는 거고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제 독서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3변인으로 인해서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일단 가볼게요. It seems that as shoe size increases, reading ability improves. 사실은 이래 보이긴 하거든요. 여기서 예전 뭐뭐 함에 따라서 이 신발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독서 능력이 좋아지는 것처럼 개선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이게 신발 크기가 커질수록 독서 능력이 커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Does this mean that the size of one's feet causes an improvement in reading skill? 이렇게. 아니 근데 이게 진짜로 이거 그럼 잘 생각해 보면 이게 independent variable 독립변인 여기 이렇게 따라가는 뭐라 그러냐 이거 종속변인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이것으로 인해서 애 발 크기가 커지면 진짜로 독서 능력이 좋아지는 겁니까? 그런 뜻이에요? Certainly not. 아니야.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을 거예요. This fourth relation is caused by the third factor. 이게 바로 세 번째 요인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게 뭐야? 바로 나이. 나이라고 하는 세 번째 변인으로 인해서 그런 것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다. That is related to shoe size as well as reading ability. 그러니까 요 세 번째 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요 중간에 있는 거죠. 바로 여기에 나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 나이라고 하는 것은 신발 사이즈랑도 관련이 있고요. 독서 능력과도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련이 있어 보이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아까 얘가 나무를 뻑 쳐가지고 배가 떨어지고 뻑 쳐서 놀라서 까마귀가 날아간 것처럼요. 오케이? 요 아이는 여기랑도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오케이? 뒤에 hence 그러니까 말이야. When researchers attempt to make causal claim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an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 they must control for or rule out other variables that may be creating a spurious relationship. 동사 지금 3개, 접속 2개 필요하죠.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다음에 혹시라도 너희들이라도 연구라는 걸 이렇게 하게 되잖아. 그러면 attempt to make causal claim. 이렇게 인과관계, 인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장하고 싶단 말이야. 뭐에 대해서? About 요거.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너희가 말하고 싶잖아. 그렇게 했을 때에는 they must control for or rule out. 통제를 하든지 아예 컨트롤을 하든지 아예 제거해 버려야 되는 거죠. 어떤 걸요? That may be creating a spurious relationship. 이 spurious relationship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변인들, 그런 변수들은 통제를 하거나 아예 제거를 하거나 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필자의 주장을 어디로 보냐면 마지막 부분 보내죠. 이 마지막 부분이 뭐 이래야 된다. 만약에 주장을 찾으라고 한다면 그래서 굳이 주장을 찾으라고 한다면 요거 마지막 부분이 주장이 되겠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we make decisions based on what we think.
We know. 이렇게요. 이 첫 문장 보면 동사가 지금 3개죠. 접속사가 몇 개 필요해요? 어디 있어요? 띵크랑 위 여기 what 하나? 그리고요? 띵크랑 위 근데 잠깐. 근데 만약에 여기 think랑 we 사이에 that이 있다라고 치면 no에 대한 목적어가 또 없는데요? 어떻게 된 거죠? 답이 뒤에 있는 게 그렇지. 아, 그러네. 이렇게 된 거죠. 오케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판단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지성이가 말한 것처럼 관계대명사가 나온 다음에 관계대명사 뒤에 개인의 의견이 나오면 중간에 삽입될 수 있다 그랬죠. 오케이? 그러니까 we think를 삽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내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판단을 하지 모르는 걸 가지고 판단을 하진 않잖아요. 당연히. 그죠? 결정과 판단을 내릴 땐 당연히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기반 두는 거죠. It wasn't too long ago that the majority of people believed the world was flat. 동사 지금 3개. 접속사는 that. 그리고 believe that. 요 that은 네모가 아니라 세모겠네요. 왜냐하면 it was의 동그라미, that의 동그라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죠.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대다수의 사람이 믿은 게 was not too long ago.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지금도 믿는 사람들 있죠. 지금도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이고 있다. 그렇죠. 나사가 우리를 속이고 있고 이렇게 다 조작된 거다. 뭐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this perceived truth impacted behavior.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인식되어진 사실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판단 또는 결정을 하죠. 무엇에 의해서요? We know.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기반을 두고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였어요? 옛날에는 flat earth였죠. 맞아요? 평평해. 지구는 평평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의 행동을 결정하고 나의 행동을 판단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케이? 그로 인해서 나의 행동이 결정된 거죠. 이렇게요. 멀리 가면 큰일 나요. 떨어져서 떨어지면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지옥이 나오는 거죠. 지옥 가고 막 그러는 거야. 봐봐. During this period, 이 기간 동안에 there was very little exploration. 그러니까 이 행동에 어떤 제약이 있었냐? 탐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탐험은 큰일 나요. 탐험하다가 저기 막 벼랑 끝으로 떨어지면 어떡해? 큰일 나요. 탐험이 없었어요. People feared that if they travel too far, they might fall off the edge of the earth. 동사 지금 3개. 사람들이 이게 두려웠어. 만약에 걔네가 너무 멀리 가잖아? 떨어져 죽는다? 죽는 거야. So, 그래서 for the most part, 대부분의 지역과 대부분의 영역에서 they didn't dare to travel. 여기서 이런 거 하나 알아두세요. dare to라고 하면 감히 뭐뭐하다 이거죠. 감히 뭐하다. 혹시 너희 이런 영화 알아요? Daredevils? Daredevils가 뭐예요? 그 엘리베이터에서 응? 인생이 아니야? 엘리베이터요? 배우대버리지 맞네. 마블 영화네. 근데 데어데블즈를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 가끔 우리 노래방 가서 막 노래하다 보면 요즘엔 다 그 가수가 나와서 춤을 추지만 그 이렇게 산 있는데 헬기 타고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막
내려오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키를 그냥 타면 되는데 헬리콥터 타고 막 산 꼭대기 올라가서 막 내려오는 애들이잖아. 걔네가 데어데블즈예요. 뭐냐면 감히 악마에게 맞서는 애들이죠. 오케이? 뒤질라고 환장한 애들이죠. 그러니까 데어이라고 하면 감히 뭐뭐하다 이런 뜻. 감히 뭐하다. 감히 여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행하다 죽으면 어떡해요? 감히 여행이 안 되죠. It wasn't 다시. It wasn't until that minor detail was revealed. The world is round. That behavior changed on a massive scale. 동사 지금 3개. 요거는 중간에 그냥 삽입된 거로 보세요. 이렇게. 그 진실, 지구가 둥글다라는 겁니다. 동사 지금 3개, 접속 2개 필요하죠? That, minor detail, until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that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it was not until that 이렇게 되는 거죠. it was that이에요. 그러니까 until 여기까지 이렇게 한 덩어리예요. 이 문장 조금 이해 안 되시죠?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여기다가 별표만 쳐놓으세요. 별표만 쳐놓으시고 일단 해석만 해볼게요. It wasn't until 그때까지는 아니었어요. 뭐 할 때까지? Until that minor detail 그 작은 디테일이요. 그 작은 디테일이 드러날 때까지는 아니었어요. 오케이? 잠깐만. 그 자그마한 디테일이 드러날 때까지는 아니었어요. 오케이? 그때까지 아니었어요. 뭐가요? That behavior changed on a massive scale. 그들의 행동의 변화가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자, 다시 해석해 볼게요. 그 자그마한 디테일이 드러날 때까지는 행동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이거죠. 오케이? 그때까진 아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그때까진 아니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지금은이 아니라 드러나니 변화했다 이 말인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다시 뭐뭐까지 뭐뭐 할 때까지는 아니다. 는 그 이후에는 된다. 이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 문장 잠시 후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내용부터 보는 거니까 다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까지는 내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바뀌었죠. 어떻게 해요? 둥근 지구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한 생각 알게 됐어요. 내가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 여기서 행동의 변화 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다고요. 됐습니까? 뒤에 Upon this discovery 이러한 발견에 기반해서 Scientists began to travel across the planet 사람들이 이 지구를 막 가로질러서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오케이? 여기서 행동의 변화가 뭡니까? 이 행동의 변화는 travel 사람들이 이동을 시작했어요. Trade routes were established 무역로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예시 무역로라고 하는 거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Spices were traded 향신료가 무역이 됐고요. New ideas like mathematics were shared between scientists which allowed for all kinds of innovation and advancement. 동사 지금 2개 이렇게요. 모든 종류의 혁신과 모든 종류의 발전을 가능케 한 이 모든 new idea 여기 얘는 예수식하는 겁니다. new idea 수학과 같은 이런 new idea의 공유가 시작되었어요. 오케이? 잠깐 무역로가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또 새로운 생각, 지식의 공유가 되었고요. 그 지식의 공유로 인해서 뭐? 혁신, 그리고 발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죠. The correction of the simple false assumption. 이 잘못된 생각의 교정이라고 하는 것은 moved the human race
forward. 우리 인류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요거 밑에 나오는 것보다 사실은 가장 먼저 대전제가 되는 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인해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이 가장 근본이 되는 건 이거예요. 됐죠? 이것에 대해서 쭉 나오는 거니까. 됐습니까? 오케이?